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텅 빈 회의실 안에서 박민호는 마지막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수십억이 오가던 회의실이었지만 오늘은 싸늘한 바람만이 종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민호는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름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대부분은 빚 독촉이나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 대표 라이트웍스 CEO.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글자는 이제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는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곧이어 떠오른 건 배신감이었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입술에 닿자 알코올의 쓴맛이 혀를 태웠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 끝났잖아. 그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사무실 불빛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떨궜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의 입술은 그렇게 움직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가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었고 민호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눈빛 아직 포기 못했구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노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폐지를 담은 카트를 세웠습니다. 그 욕심이 문제지. 아직도 돈 생각뿐이잖아. 민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나? 나도 한때는 너 같은 놈이었어. 그 말에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를.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종이 한 장이 그의 발끝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일간 돈 없이 살아보기. 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돈 없이? 민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를. 그는 눈을 감았지만 어딘가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몰락의 첫날 밤은 그렇게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서울 한복판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남기고 간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일간 돈 없이 살아보기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았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의 입에서 조용히 한숨 섞인 말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부정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어제의 노인이 카트를 밀며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놀라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당신이네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봤나? 뭐려? 내 제안 말이야. 사흘 동안 돈 없이 살아보기.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절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자네는 아직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해. 민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찌른 듯 숨이 막혔거든요. 노인은 동전 3개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버텨봐. 사흘만. 그때 진짜 내가 뭘 잃었는지 보일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살아보면 알겠지.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건 차가운 동전 3개뿐이었죠. 민호는 한참 동안 그 동전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싸구려 모텔 앞을 서성였습니다. 지갑에는 카드조차 없었고 통장은 이미 압류 상태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사 먹을 수 없었죠. 그는 동전 하나를 쥐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1개요. 직원이 가격을 말하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냥 됐어요. 그는 돌아서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쓰레기통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엔 비웃음이 아닌 확신이 있었죠. 민호는 바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죠. 그는 남은 2개의 동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돈 없이 버틸 각오를 했습니다. 비가 내린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공원 벤치에서 몸을 일으켜 편의점 유리문을 바라봤어요. 손에 쥔 동전 2개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따뜻한 김밥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리문 너머로 젊은 커플이 웃으며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죠. 그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직원이 무심하게 계산대를 두드렸습니다. 1,500원입니다. 민호는 동전을 내려놓았지만 1,000원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모자라네요. 직원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았죠. 그냥 됐어요. 그는 김밥을 내려놓고 빠르게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내가 이런 꼴이라니. 그는 길가의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작은 빵 조각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죠. 손끝이 떨렸지만 허기가 모든 걸 이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저거 박민호 아니야?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비웃음이 멀어지자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밑바닥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고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죠. 고맙다.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그는 과자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은 아직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바닥에 앉은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호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처음으로 인간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노인의 낡은 카트 바퀴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루가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 공원 근처를 배회했어요. 혹시나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이었죠. 저녁 무렵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허겁지겁 인근 골목으로 뛰어들었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금세 젖었고 손에 쥔 동전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짧은 한숨이 빗속에 섞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없이 번쩍이는 번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잃은 건 돈이 아니었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야근할 때 자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기억, 회의실에서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짓밟으며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라 말하던 순간들, 그가 쌓았던 성공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고 그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낡은 바퀴가 도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가까웠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기 계신 거죠? 그는 빗속에 대고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잠시 세상을 밝히더니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호는 손을 내밀어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초조함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빗속을 걸었습니다. 신발 안은 이미 젖었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내가 진짜로 잃은 게 뭔지.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도로 위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젖은 옷을 말릴 새도 없이 골목 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 안에는 마지막 동전 하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근처 국밥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문득 골목 반대편의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나를 살릴까, 누군가를 도울까?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 하나요. 포장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게 주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포장 국밥을 들고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노숙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그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겠네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직원들에게 냉정하게 하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일은 효율이 전부야.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욕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익숙한 목소리. 그만하면 충분하네. 민호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사라졌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달리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카트 대신 금빛 시계를 들고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네는 배웠네.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걸.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호의 손에 금빛 시계가 얹혔습니다. 햇살이 시계 유리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 대신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아직 노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금빛 시계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회사를 인수했던 사람이지. 기억나나? 민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이트웍스, 대기업 투자 실패로 인수. 그게 당신이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가진 기술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지. 민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절 시험하신 겁니까? 시험이라기보단 가능성을 본 거야.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잃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지.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민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노인은 금빛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야. 리세사리의 SET라고 불러. 내가 다시 시작할 때를 상징하지. 민호는 시계를 조심스레 손목에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닿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너와 같은 사람이었거든. 성공에 취해 사람을 잃었지. 그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세월의 주름마다 따뜻한 빛을 깔아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렇다면 됐다. 노인은 짧게 말한 뒤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유롭고 고요했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불렀지만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죠. 그의 카트는 사라지고 대신 한 줄기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확신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민호는 깨끗이 다린 셔츠를 입고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 위의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한때 자신이 세웠던 회사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사무실, 멈춘 컴퓨터, 녹슨 의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 낡은 로고 파일을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이젠 다시 시작해야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음이 들리자 마치 오래된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RESET.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직원 명단을 하나씩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야. 오랜만이지?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정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응. 이번엔 조금 다르게 가보려 해. 사람 중심으로. 그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 사이로 빛이 흩날리며 마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그는 금빛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방향을 잃지 않겠습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은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단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모니터에 멈췄습니다. RESET 사람 중심, 가치를 잇는 기업. 새로운 로고가 화면에 반짝이며 완성됐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진짜 시작이 다가온 순간이었죠. 사무실 안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따뜻한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한때 실패의 상징이던 공간이 다시 희망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민호의 하루는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흘러들었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RESET라는 이름 아래 새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전처럼 복잡한 서류 대신 간단한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빌딩 사이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한 노인이 카트를 밀며 걷고 있었죠.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엔 감사와 평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금빛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위에는 RESET라는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살짝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진짜 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달려 있군요. 그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시계를 비추며 줌아웃됩니다. 초침이 딸깍하고 지나가며 장면이 멈춥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그의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